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1% 안팎으로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연준은 금리 인하 계획을 세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였지만 시장은 경기가 냉각되고 11월 대선이 가까워지면 페드가 9월부터 금리 삭감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으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늘 장세는 지난주에 미리 경험한 내용의 후속편이라 시장을 꽤 오랫동안 혼재되어 온 여러 요인에 의한 낙관론을 보고 있고, 경제 지표는 더 일관성 있게 나타나기 시작해 회복력 있는 경제의 징후가 보이고 있어 시장은 확실히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낙관론과 강세론이 시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에버코어 ISI는 S&P 500 지수가 올해 말 6천을 찍을 것이라 전망을 했고, 심지어 내년 말에는 7천까지 간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로 인해 나스닥은 지난 10일 이후 7일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S&P 500 역시 이 기간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증시 우상향에 대한 주요 배경은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 때문으로, 이렇게 기업이 순이익이 앞으로도 탄탄하다면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올해 8%, 내년엔 5%까지 성장을 할 것이라 지금 상황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절한 상승세가 지속되는 골디락스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지금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고 연준은 금리 인하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 성장률은 탄탄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해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생산성 향상 역시 낙관적인 증시 전망에 근거가 되고 있어 생성형 AI의 잠재력은 모든 일자리 산업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은 앞으로도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날 주인공인 테슬라는 5% 이상 상승하며 187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가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중국 일부 지역에서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고 조만간 항저우시에서도 승인이 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앞서 지난 4월 28일 테슬라는 해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중국 내 FSD 기능 도입과 관련한 주요한 장애물을 넘었고, 비록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4년 전에 출시했지만 중국에선 데이터 규제 때문에 내놓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이날 중국이 요구하는 데이터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심사를 통과해 테슬라의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테슬라는 지난 4월 23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FSD 서비스가 중국에서 출시가 된다면 테슬라는 고전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할 기회가 생길 뿐 아니라 중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향한 FSD 개발에 진전을 이룰 것이라 테슬라는 단번에 187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와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다가오는 7월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은 소폭 하락해 130달러로 마감하면서 3일 동안의 큰 폭의 상승세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만 150% 이상 상승을 했고, 여기에 6월 이후 상승세는 10대1 주식 분할에 대한 투자자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통상적으로 주식 분할은 주가의 호재라 가격이 비싸 주식을 매수할 수 없던 신규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 분할을 한 기업들은 1년간 25%의 상승세를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주식 분할은 곧 주식 상승이라는 공식에 물음표가 붙고, 테슬라는 지난 2020년 8월 주식 분할을 했지만 주가는 단번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여기에 2022년 8월 891달러였던 주식은 3대1로 주식 분할해 이후 3개월간 38%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여기에 구글 역시 2022년 7월 20대1 주식 분할을 시행한 결과 3개월 뒤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주식 분할이라는 단기 이벤트보다 우리는 펀더멘탈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 생각이 들며, 엔비디아의 매출은 여전히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탄탄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엔비디아를 평가하고 있는 월가의 애널들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여전히 높게 설정을 하고 있고, 이에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과 같은 1,500달러를 재확인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의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는 여러 세대에 걸친 로드맵의 가시성과 광범위한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핵심 성장 동력이라 엔비디아는 신형 GPU인 블랙엘을 출시하기도 전에 지난 2일 차세대 모델 루빈을 공개하면서 경쟁자들과의 기술력 격차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여전히 GPU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AI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이러한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 이러한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한편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 역시 지난 13일 4년 만에 최대 주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렇게 브로드컴이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엔비디아처럼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한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브로드컴은 주식 분할 계획 발표 이후 주가는 단번에 20% 이상 급등했고,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은 이날까지 60%가 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브로드컴은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에서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돕는 첨단 네트워킹 칩을 제조하고 있고, 매출의 약 20%는 애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브로드컴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난 124억 9천만 달러로 예상해 다시 한번 AI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500달러에서 51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이에 월가의 애널들은 브로드컴의 AI 칩 관련 매출 목표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 목표 주가를 2,100달러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S&P 500은 5,473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S&P 500 구성 종목으로만 따지면 약 9%의 46개만이 이번 주 52주 최고가를 달성해 이 같은 말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초대형 주식들이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지금은 AI 중심 주식만 오르고 있고 다른 주식은 처지고 있어. 특히 소형주를 모은 러셀 2000 지수는 한 달간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은 페드가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다시 살아나면 소형주가 증시를 앞장서 시장의 폭을 넓히길 기대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이러한 소형주를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대형 주식들을 투자를 할 시기라고 줄곧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로 인해 애플의 주가는 이날도 2% 가까이 상승해 216달러까지 올라왔고, 애플은 지난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한 이후 주가는 크게 급등해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은 1년 동안 190달러에서 170달러 사이에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 이번 건으로 상승의 모멘텀이 생긴다며 애플의 주가는 크게 오를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날을 1% 이상 상승을 하며 448달러를 기록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기술적 분석에서 상승의 폭과 하락의 폭이 점점 좁혀지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전고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 가상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은 여전히 66,00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역시 전고점 73,0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어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인 오토데스크는 스타보드 밸류가 5억 달러 지분을 인수한 후 주가는 6% 이상 상승했고, 애플 공급업체인 TDK는 고체 배터리용 소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우주 항공 회사인 버진 갤럭틱은 주식을 1대20으로 역분할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가는 14% 이상 급락했고, 케이블 TV 네트워크 회사인 AMC 네트워크스는 1억 2,500만 달러의 전환 사채를 매각할 계획이라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35% 이상 폭락을 했는데, 반면 소매업체 베스트바이는 UBS가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4% 이상 상승했고, 레스토랑 체인 치폴레는 50대의 주식 분할을 앞두고 이날은 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